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민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던 영상 하나를 가져왔어요. 며칠 전에 루이즈라는 어떤 프랑스 기자가 홍대에서 젊은 한국인들에게 연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영상 봤어요. 저는 원래 이런 길거리 인터뷰 보는 걸 좋아해요. 같은 질문을 받아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곳에서 답을 꺼내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짧은 대답 하나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관계를 겪어왔는지가 조금씩 보일 때가 있어요. 그날 루이즈 씨가 한국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은 아주 단순했어요. 남자한테 뭘 바랐어요? 연애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세요? 근데 한 여성분의 대답은 영상 다 보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살짝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는 거.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은 것. 와우, 정말 짧은 대답인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정확해서 잠시 멈추게 됐어요. 기분과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기분은 오늘 달라질 수 있지만 성격은 그 사람에게 오래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어떻게 잠깐의 기분이 그 사람의 성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이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한국어에는 이미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번에도 한국어는 제가 분명 여러 번 느껴왔지만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마음을 너무 정확한 문장으로 보여줘서 또 한 번 감탄하게 됐어요. 살면서 마주치는 감정과 기분을 더 세밀하게 나누어 담아둔 사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하루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사람의 말투가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눈치를 보아야 하고 어떤 말을 해도 짜증스러운 대답이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상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물론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있어요. 저도 이유 없이 예민해질 때가 있고 평소보다 말할 힘이 없는 날도 있어요. 문제는 기분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기분은 항상 우리가 선택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기분을 어떤 말투와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지는 기분 자체와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기분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태도에는 어느 정도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요. 화를 느끼지 않은 것과 화가 난 채로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은 것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표현은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감정은 느껴도 되지만 그 감정의 책임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자는 듯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길거리 인터뷰에서 들은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은 거라는 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한 번의 기분이 한 번의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매번 오늘만 기분이 안 좋아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오늘이 계속 반복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하루의 기분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은 나를 차갑고 예민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지나가는 기분이었지만 상대에게는 반복해서 마주친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기분은 하루의 날씨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태도는 관계의 기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 연애 상대에게 말하는 조건으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건 연애를 넘어 가족이나 친구, 동료처럼 우리 곁에 모든 관계에서 말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늘 기분이 좋은 사람을 원한다는 말이 아니니까요. 슬픔이나 분노를 전혀 느끼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상대를 대하는 방식 전체가 되지 않도록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말에 가까워요. 오늘 제가 조금 예민해. 근데 네 잘못은 아니야. 지금은 말하다가 상처를 줄 것 같으니 조금 진정한 뒤에 이야기하고 싶어.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은 말이 하나 있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물론 이 말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거나 말수가 적거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도 그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반복되는 행동을 성격이라고 부르면서 더 이상 돌아보지 않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나는 아침에는 원래 예민해. 이 말을 생각해보면 정말 웃겨요. 아침에 막 일어나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원래 화가 나면 말을 안 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래 주변 사람들한테 차갑게 굴어. 근데 이런 모습들이 모두 정말 성격일까요? 아니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굳어진 습관일까요? 저는 우리가 성격과 감정을 다루는 습관을 자주 혼동하는 것 같아요. 솔직함은 성격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침에 조용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화가 났을 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과 설명 없이 상대를 며칠 동안 무시하는 것도 같지 않아요. 성격은 나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 똑같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라온 환경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경험도 다르고 그날 감당하고 있는 무게도 다르니까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다는 것과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줬다면 나는 원래 그래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행동하려는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성격은 나를 설명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나를 바꾸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핑계일까요? 사람은 분명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성격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분과 습관, 선택과 반복이 모두 조금씩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가 돼요. 내가 속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가 또 한 번 제가 막연하게 불편하다고만 느꼈던 것을 아주 정확한 문장으로 권해줬다고 느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그리고 그 태도가 반복되어 결국 성격처럼 보이지 않게. 어쩌면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늘 평온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날씨가 찾아왔는지 알고 그 날씨 속에 옆 사람까지 억지로 세워두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성격을 타인을 아프게 해도 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 짧은 길거리 인터뷰 속 한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관계를 대하는 아주 깊은 책임감을 본 것 같아요. 애인이든 친구이든 가족이든 I wish you to find your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는 people. 정말 중요해요. voil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나눠주세요. 오늘도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아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안녕. 불한당 불어한 국어 까불지 마 this is my tongue 불 to the hand to the down 뜨겁게 gonna spit my 불 예배 감당할 수 있게